안녕하세요, 도군TV입니다. 먼저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해 주시고요. 목요일장 테슬라 주가는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도 1차 지지선이 잘 방어를 해주었고요. 나스닥 지수도 말씀드렸듯이 하락을 해서 눌림을 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지수 영향도 받아서 하락이 좀 나온 것 같네요. 최근 영상에서 이야기했듯이 테슬라 FSD 베타 10 버전이 출시 예정입니다. 베타 버튼 공개는 한 달 후라고 말씀드렸죠. 이번 버전은 또 얼마나 발전이 되었을까 기대를 하게 되네요. 일론 머스크는 FSD가 놀랍지만 사람보다 10배는 더 안전하길 원한다고 합니다. 그만큼 안전성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는 지금 도마 위에 올려져 있기 때문에 안전에 문제가 생기면 정말 주가에 큰 악영향이 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이 더 신경을 쓰는 것 같네요. 테슬라의 공매도가 점점 줄고 있다고 합니다. 예전에 비하면 정말 많이 준 거죠. 향후 주가가 상승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테슬라는 8월 26일 중국에서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 RWD 버전의 고객 인도를 시작했습니다. 7월 8일에 출시된 테슬라는 많은 고객을 빠르게 유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보급형 차종인 GATL의 LFP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 덕분에 보조금이 지급된 후 약 42,523달러부터 가격이 저렴해졌다고 합니다. 테슬라의 모델 3는 누적 판매량 100만 대가 돌파되었습니다. 모델 Y는 현재 20만 돌파 상황인데요. 이제 시작인 모델 Y죠. 반응이 너무 좋아 Y도 100만 대 이상 돌파가 나올 것 같습니다. 테슬라는 공식 차이나 웨이브 채널에 테슬라 기가 상하이 공장의 전체 생산 공정을 보여주는 새로운 비디오를 공유했습니다. 테슬라는 엄격한 품질 관리와 태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품의 합 그 이상이라고 합니다. 모든 프로세스가 흥미롭긴 하지만 LG 에너지 솔루션의 2170 원통형 셀 NCM811 또는 NCMA 케미스트리를 보여주는 배터리팩 조립 라인의 드문 장면을 발견했습니다. 자동차에 사용되는 다른 유형은 각형 폼팩터 CATL의 LFP 리튬철 인산염 배터리입니다. 배터리 외에도 전기모터의 생산을 보는 것도 흥미로웠다고 합니다. 일부 사람들은 테슬라의 공장이 다른 자동차 공장과 마찬가지로 고도로 자동화되었다고 말할 수 있지만 수직 통합이 많고 메가캐스팅 배터리팩 소형 배터리 셀의 전체 설계 및 사용과 같은 고유한 접근 방식이 있습니다. 이전 보고서에 따르면 테슬라는 하루에 약 1000개의 모델 Y를 생산한다고 합니다. 영상 보고 싶으신 분은 오른쪽 위에 링크에 놓으실 테니까요. 가서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그리고 캐시 우드가 인터뷰에서 2025년 중반에 로보택시가 실행될 수 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러면 테슬라 시총은 3에서 5트릴리언이 될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의 약 5배에서 7배의 높은 주가를 예상하네요. 전기차 시대는 더 빨리 올 것이므로 저도 개인적으로 2025년이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한 우리나라 기준 현재 영업용 차들이 내연기관 차를 사기 힘들다고 합니다. 전기차를 사야 한다고 하네요. 이건 무슨 말이냐? 우리나라도 전기차 시대가 빨리 올 거란 이야기입니다. 정부가 추진하면 우리는 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영업용 차만 그렇지만 앞으로는 일반인들의 차 구입도 전기차만 선택을 할 수 있게 될 거예요. 예전부터 강조했듯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전기차의 시대는 더 빨라질 겁니다. 테슬라 북미에서는 LFP 팩으로 모델 3 지연에 대응한다고 합니다. 테슬라는 일부 잠재적 소유자에게 아시아 및 유럽에서 사용할 수 있는 LFP 인산철 리튬 배터리 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옵션을 제공하여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 지연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몇 달 동안 테슬라는 차량에 대한 높은 수요와 씨름해 왔습니다. 테슬라는 온라인에서 판매되는 가장 저렴한 차량인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의 배송 날짜를 2022년 1월로 연기해야 하는 테슬라의 유럽 및 중국 버전의 차량에 표준으로 제공되는 LFP 팩을 제공하여 구매자에게 더 빠른 배송을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약하신 분들에게 테슬라는 이메일을 보낸 상황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미국에서 만든 모델 3 스탠다드 레인지 플러스는 EPA 추정 주행거리가 1회 충전당 263마일인 반면 LFP 배터리가 장착된 MIC 모델 3의 예상 주행거리는 253마일이라고 합니다. 필요하신 분은 알아두시고요. 수요가 정말 폭발적인 테슬라네요. 자, 그럼 목요일장 S&P 500 확인하면서 오늘도 출발하겠습니다.
미국 목요일장 S&P 500 확인해 보겠습니다. 테슬라 마이너스 1.41% 하락하면서 마무리했고요. 아마존은 0.5%대 상승을 했습니다. 자, 나머지 기술주들은 나스닥 지수 하락으로 인한 지금 하락이 소폭 하락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페이스북은 1%대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2021년 8월 26일 목요일장 테슬라 보시겠습니다. 701불 마이너스 1.41% 하락하면서 마감했고요. 시작은 708불 시작했으며 최고 715불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최저 697불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지수 보시겠습니다. 나스닥 마이너스 0.64% 하락했고요. S&P 500도 마이너스 0.58% 하락을 했습니다. 다우도 마이너스 0.54% 하락하면서 3대 지수 모두 하락을 하며 마감을 했습니다. 캔들 보시겠습니다. 윗꼬리가 긴 음봉 캔들이 나왔고요. 거래량은 괜찮았습니다. 현재 5일선, 21선 붙어 있고요. 61선, 121선 붙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현재 매트도 EMA와 터치 직전인 상황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어제 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모두 상향 돌파가 된다면 아시죠? 보조지표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RSI 53.98 나쁘지 않고요. 매트 EMA 지금 붙기 직전인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머니 플로우는 평행을 유지하면서 어제와 비슷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네요. 지지선 살펴보겠습니다. 1차 지지선 701불이고요. 단기 지지선 692불, 674불이 되겠습니다. 저항선 살펴보겠습니다. 단기 저항선은 717불이 되겠고요. 730불 되겠습니다. 1차 저항선은 778불이 되겠습니다. 위불 차트 일봉 보시겠습니다. 자, 현재 위불 차트 일봉 보시면 EMA5가 목요일장 잘 방어를 해준 모습이 보여지고 있죠. 자, 701불. 자, 요 지지선이 잘 방어가 됐다. 자, 금요일장에 이 방어를 하고 다시 반등을 해줄지 아니면 밑으로 하락을 할지 좀 중요하게 보시면 좋을 듯 합니다. 자, 밑으로 하락을 한다면 오늘 말씀드린 지지선, 그 지지선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좋을 듯 하고요. 자, 위로 반등을 하게 된다면 단기 저항선을 뚫을 수 있을지 한번 보면 좋을 듯 합니다. 매물대가 보여지는 테슬라 일봉 차트입니다. 자, 지금 가장 중요하게 보셔야 될 부분은 요 밑에 요 지지선이 무너지느냐 안 무너지느냐, 이게 현재 관건이고요. 자, 이게 무너지지 않는다면 계속해서 추세는 이어나갈 수 있을 겁니다. 자, 현재 일봉의 투자 심리는 50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테슬라 60분 봉도 빠르게 체크해 보겠습니다. 자, 저점을 잘 올리고 가다가 이번에 여기서 무너졌죠. 무너진 후 지금 내려왔다가 다시 700권 초반에서 움직이다가 목요일장에 조금 하락을 한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자, 중요하게 보셔야 되는 부분이 지금 요 밑에 이 부분 651불, 650불대가 지금 깨지느냐 안 깨지느냐가 밑으로는 가장 중요하고요. 위로는 720불, 729불 지금 요 구간 올라가느냐 못 올라가느냐, 이 현재 부분이 중요합니다. 아니면 또 700 최소 횡보를 할 수도 있고요. 하지만 지금 신호가 시그널이 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상향 쪽으로 좀 올라가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 오더플로 보겠습니다. 인플로 1373, 아웃플로 1559. 자, 전체적으로 지금 매도세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대량 매도세가 조금 우위에 있던 그런 장이었습니다. 테슬라 목요일장은 개인들이 많이 팔았습니다. 답답했는지 못 견디고 파는 모습이 보여졌는데요. 슬슬 올라갈 때가 된 것 같네요. 개인들이 떠나면 테슬라 주가는 시작을 하죠. 대량 매매의 흐름은 현재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아크인베스트 ARKK 보시겠습니다. 비중 1등 여전히 테슬라고요. 지금 10.53% 비중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2021년 8월 25일 테슬라 10.45% 비중을 가져가고 있었고요. 2021년 8월 27일 테슬라 10.53% 비중을 가져가면서 비중이 소폭 상승된 모습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피어 앤 그리드 그래프로 나온 모습 잠깐 보시겠습니다. 자, 제가 예전에 요 부분에서 제가 반등을 해서 올라갈 것 같다, 올라갈 확률이 높다라고 말한 거 기억하십니까? 자, 그래서 결국 올라갔죠. 올라갔다가 지금 저항을 받고 다시 내려와서 지금 두 번째 또 이 구간에서 맞고 반등을 하고 또 다시 올라갔다 내려오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만약에 이 저점을 올리면서 계속해서 다시 수렴이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진다면 한번 크게 또 위쪽이나 아래쪽으로 움직일 확률이 높아 보인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었죠. 자, 요 부분처럼 움직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저는 생각하고 있고요. 지금 계속해서 이 저점을 올리느냐가 중요 포인트일 것 같습니다. 뉴스 보내드리겠습니다. 테슬라 FSD 하드웨어 오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 병렬 처리 특허 출원.
테슬라는 오토파일럿 또는 풀셀프 드라이빙 사용 중 하드웨어 오류 가능성을 효과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함께 작동하는 3개 이상의 프로세서 시스템으로 구성된 병렬 처리 시스템 런타임 상태 다시 로드에 대한 새로운 특허를 출원했습니다. 이 특허는 병렬 프로세서 중 하나가 실패하거나 런타임 상태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 작동할 수 있는 강력한 병렬 프로세서 시스템에 대해 설명합니다. 병렬 프로세서 중 하나의 장애가 발생하면 적어도 하나의 다른 프로세서를 사용하여 자율주행 기능을 계속 수행할 수 있습니다라고 특허가 표시합니다. 이 특허는 8월 26일에 출원 및 공개되었으며 지난 목요일에 열린 회사의 인공지능의 날 행사에 있은 지 일주일 만에 나온 것입니다. 병렬로 작동하는 최소 3개의 프로세서로 구성된 시스템의 개요는 회로에 의해 모니터링되며 3개의 병렬 작동 프로세서 중 하나의 런타임 상태 오류가 있는지 찾아 식별할 수 있습니다. 그런 다음 회로는 런타임 오류가 발생한 경우 전환할 때 두 번째 프로세서를 식별하고 두 번째 프로세서의 런타임 상태에 액세스하며 런타임 오류가 발생한 첫 번째 프로세서의 두 번째 운영 프로세서의 런타임 상태를 로드합니다. 기술적으로 말하자면 자율주행 차량은 정확한 방식으로 설명된 대로 작동하기 위해 단 하나의 프로세서만 필요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프로세서는 신경망에 로드할 때 데이터로 오버로드 될 수 있으며 단기 및 비영구적 작동 오류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런 일이 발생하면 시스템은 정상 작동을 위해 다른 프로세서 중 하나로 전환됩니다. 이 특허에는 3개의 시리즈가 반복적으로 언급되어 있기 때문에 이 특허에는 백업 프로세서가 2개 이상 있습니다. 그런 다음 두 번째 프로세서는 기본 프로세서 칩을 다시 한번 작동하도록 하기 위해 런타임 상태를 활성화하고 첫 번째 프로세서에서 로드합니다. 이 특허의 목적은 과용으로 인해 기본 프로세서의 기능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 시스템 가용성을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2개의 추가 프로세서는 기본적으로 백업 역할을 하며 첫 번째 프로세서에서 오류가 발생할 경우 자율주행 시스템을 활성화할지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이 측면의 한 가지 특정 예에서 병렬 처리 시스템은 자율주행을 지원하고 적어도 3개의 병렬 프로세서의 각 하위 시스템은 자율주행이 활성화되는지 여부를 결정하는 안전하위 시스템입니다. 또한 이 특허는 AI 데이에서 자세히 설명된 도조 자율주행 슈퍼컴퓨터에 대한 테슬라 CEO 일론 머스크의 이전 설명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정확도를 높이고 프로세서의 병렬 작동을 장려하기 위해 시스템은 클럭 입력을 활용하여 두 프로세서를 보정하여 시스템의 정확도를 높입니다. 테슬라는 정확한 FSD 운영에 중점을 두고 여러 차례 전략을 수정했습니다. 올해 초 모델 3 및 모델 Y에 대해 카메라 전용 접근 방식으로 전환한 후 회사는 8개의 외부 카메라의 조화된 처리를 통해 보다 정확한 FSD 작동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컴파일하고 압축하여 신경망으로 보내는 내부 프로세서의 작동이 일시적으로 실패할 수 있으므로 자율주행 데이터를 계속 이해하기 위한 백업 프로세서의 존재는 긍정적인 생각입니다. 자, 이런 좋은 또 병렬 처리 특허를 테슬라가 출원을 했습니다. 자, 자세히 디테일하게 이야기하면 너무 시간이 길어질 것 같고요. 자, FSD 지금 하드웨어 오류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 이렇게 병렬 처리 AI 데이에서도 일론 머스크가 언급한 내용입니다. 자, 바로 실행 연결죠. 그래서 특허가 출원을 하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뉴스입니다. 뉴리브리크링 테스트 중 테슬라 모델 S 플레드 충돌. 테슬라 모델 S 플레드는 12.94마일의 험난한 코스에서 시간 기록을 세우려 트랙에서 여러 대의 차량이 독일 뉴르크브링 경주로에서 충돌했습니다. 모델 S는 직선 도로로 이어지기 전에 날카로운 종이 클립 모양의 회전으로 구성된 클러스터2 커브에서 제어력을 상실했습니다. BMW는 20.82km 선로 중 20km에 위치한 캐슬첸에서도 추락했습니다. 고속으로 장벽과 충돌하면서 BMW 추락 사고는 테슬라 사고보다 더 심각했습니다. 한편 모델 S는 낮은 속도로 장벽과 충돌하여 BMW만큼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며 두 운전자의 상태는 모두 양호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뉴르브르크링에서 69명의 사망자가 발생했으며 테스트 도중 5명이 추가로 사망했습니다. 길고 위험하며 위협적인 코스는 날카로운 회전과 긴 직선이 상당 부분 있어서 가장 노련한 운전자도 당황하게 말 만큼 강렬합니다. 속도나 시간 기록을 보유하는 위신은 거의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이므로 일부 경쟁자들이 트랙에서 그들의 이름을 영원히 기록부에 올리려고 시도하면서 한계에 도달한 것은 놀라운 일이 아닙니다. 트랙에서 있던 콜벳, 시제품 맥라렌 765LT와 캐딜락 CTO V를 포함한 거의 10대의 자동차와 함께 2시간 동안 진행된 세션에서 시간 기록을 깨려고 했습니다. 자, 또 이런 사고가 나가지고 좀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뭐 주가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거로 보고요. 일단 사람이 크게 다치지 테스트 도중 두 운전자는 모두 양호한 상태라고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자, 그래도 다치지 않아서 다행입니다. 자, 이 뉴르브르크링 이 테스트가 조금 위험한 테스트라고 합니다. 자, 보시면 알다시피 좀 이렇게
이 트랙이 이렇게 여러 대 좀 어려운 부분 구간이 많이 있어서 좀 사고가 많이 나서 사망하는 그런 사망자도 많이 속출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현재 테슬라 주가는 하락이 나왔어도 크게 문제되는 부분은 보이지 않습니다. 밑으로 중요한 지지선만 잘 버텨준다면 계속해서 이 흐름을 이어가다가 타이밍이 되면 크게 날아오를 확률이 높아 보이네요. 빨리 좀 갔으면 좋겠다, 빨리 상승했으면 좋겠다는 분들이 보이는데요. 그 맘 이해합니다. 하지만 내 맘대로 되지 않는 게 주식시장이죠. 갈 때가 되면 다 갑니다. 주식 투자는 조급해 하시면 실패할 확률이 높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올해 초 모델 Y 화재 사고 기억하십니까? 지난 3월 텍사스에서 새로운 모델 Y가 화재로 인해 착오를 철거했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 소식은 소셜미디어에서 빠르게 퍼졌고 댈러스 텍사스 TV는 심지어 댈러스 전역에서 모두가 본 폭발하는 화재가 테슬라에 의해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야기에는 이상한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모델 Y가 거의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남아있었고 전면부가 화염에 의해 전소되었지만 배터리팩은 완전히 손상되지 않은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것은 일반적으로 차량 전체가 화염으로 휩싸인 것으로 끝나는 검증된 다른 테슬라 화재와 매우 다릅니다. 테슬라 해커 그린 시언리가 이 트위터에서 공유한 사건의 영상은 차량의 글로브 박스에 설치된 USB 드라이브에 기록되었으며 모델 Y를 덮기 전에 집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모델 Y의 배터리 팩은 사고로 인해 손상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는 전기식 크로스오버가 구조적 화재의 원인이 확실히 아니라는 것을 시사합니다. 최근 자동차 분해 전문가 샌디 멀로는 EV와 IC 화재의 빈도 사이 브리치를 강조했는데 그는 당국이 매년 미국에서 발생하는 수십만 건의 IC 화재를 무시하면서 소수의 테슬라 사고를 조사한 것에 대해 비판했습니다. 멀로의 비판은 올해 초 텍사스에서 발생한 테슬라 모델 S 화재와 같은 사건에 대한 국내 및 국제 뉴스 보도가 풍부하고 내연기관과 관련된 화재에 대한 보도가 전반적으로 부족하다는 점에서 알 수 있듯이 매우 타당합니다. 댈러스 텍사스 TV는 지난 3월 모델 Y가 기본적으로 폭발한다는 게시물에 대한 철회를 발표하지 않았지만 오늘 일찍 트윗을 삭제했습니다. 안타까운 일이네요. 테슬라가 오해를 받아서 혐의를 뒤집었을 뻔했습니다. 워낙 도마 위에 잘 올려져 있는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제는 그러려니 해야 속이 변할 것 같습니다. 또 테슬라는 북미 최북단 위치가 될 알래스카의 최초의 슈퍼차저 스테이션을 건설했습니다. 자, 알래스카 최초의 테슬라 슈퍼차저 스테이션이 올해 3분기, 지금부터 한 달 남짓 남았죠. 3분기에 문을 엽니다. 정보에 따르면 총 4개의 V3 슈퍼차징 스로틀이 있으며 이는 위치에 충분한 것으로 보입니다. 알래스카의 새로운 스테이션 하나는 나머지 네트워크의 규모와 비교할 때 큰일이 아닐 수도 있지만 이는 EV 채택이 여전히 낮은 전 세계의 더 까다로운 지역으로 확장되는 EV 주요 이정표입니다. 10년 후 아마도 테슬라는 모든 주요 노선에 대해 최소한 상당한 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입니다. 2분기 말 현재 회사의 실적은 다음과 같습니다. 2,966개 스테이션 1년 전보다 46% 증가했고요. 26,900개의 개별 커넥터 1년 전보다 49% 증가했습니다. 스테이션당 평균 9.1개의 커넥터 스토리죠. 1년 전보다 2.0% 증가를 했습니다. 매 분기마다 테슬라는 수백 개의 스테이션을 추가하고 수천 개의 개별 스토어를 추가합니다.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는 테슬라입니다. 앞으로 전 세계적으로 테슬라가 스테이션을 꽉 채울 것 같네요. 벌써 한 주를 마감하는 금요일이네요. 우리 구독자님들 이번 주도 수고하셨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주말 즐겁게 보내시고요. 저는 일요일에 시간이 되면 영상을 올리겠습니다. 행복한 시간 보내세요. 도군TV였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해주시고 오늘 하루도 행복하세요.